네, 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소드 8번째 시간이네요. 소드 8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소드 8카드의 첫 느낌입니다. 첫째, 눈을 가리고 몸을 묶은 사람이 있다. 구속, 제약을 나타낸다. 인지사고가 자유롭지 못하다. 일단은요, 사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림. 여성이요. 눈이 가려져 있고요. 몸은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칼이 8개가 있네요. 근데 특이한 점은 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기가 포인트예요. 다시 말해서 눈을 가리고 몸이 묶여 있는데 여기서 구속이나 제약을 나타내는데 인지사고가 자유롭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몸이 구속을 받는 게 아니라 인지사고, 다시 말해서 육체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구속이 되어 있다. 이게 포인트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요, 육체와 정신을 분리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무너지면은 반대 것도 무너집니다. 음이 있고 양이 있죠. 명리학으로 봤을 때 양은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인 부분, 활동적인 부분, 음은 정신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은 어두운 부분, 그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요, 양이 있어야지 음이 있고요, 음이 있어야지 양이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분리시켜서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면요, 우리가요, 정신이 무너졌잖아요. 사지는 멀쩡하잖아, 몸은. 근데 이 사람이 과연 괜찮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안 괜찮다고 보거든요. 멘탈 깨져도, 정신적으로는 힘들어도 팔다리 멀쩡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사건이 나요. 그리고 반대 상황도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육체가 안 움직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사건 사고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니면은 병리적인 문제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내가 신경이 마비가 됐다. 근데 운동신경이 마비가 됐다. 그래서 몸이 안 움직인다. 그죠? 육체적인 부분이죠. 근데 우리의 머리에도 뇌에도 정신적인 부분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은 육체적인 부분도 감당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운동신경만 마비가 왔다. 그랬을 때 정신은 멀쩡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괜찮으냐, 이렇게 말한다면은 아니다 라고 단언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카드로 돌아와서요, 우리의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정신적인 부분이 묶이면은 육체적인 부분으로, 다시 말해서 몸이 묶여있진 않아요. 이 카드는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왜? 정신을 묶을 수도 없잖아요, 그림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그림이 표현이 되어 있을 뿐, 정신적인 부분이 묶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묶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누가 묶었죠? 내가 내 자신을 묶었죠. 내 생각에, 내 의지로. 물론 그 의지가 의도하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기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 잘못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쉽게 말하면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바다에 칼이 꽂혀 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완드 팔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완드 팔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선으로 이렇게 완드 8개가 있었잖아요. 그 카드 같은 경우는 빠른 전개였는데, 이 같은 경우는 바닥에 꽂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조금은 구체화, 형상화, 체계화된 이성과 지성이다. 이 칼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명리학으로 봤을 때 금이죠. 그죠? 그리고 날카롭죠. 그리고 뾰족하죠. 사람이요, 둥글게 살잖아요.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아요. 물론 뭐 인생이 성공은
덜 할 수는 있겠죠. 그죠? 덜 할 수는 있는데 성공 못 하는 건 또 아닙니다. 왜? 행복의 기준이 재랑 관이 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재물과 명예가 되면요. 돈 많든 적든 인생 실패한 겁니다. 그죠? 왜냐면은 1억을 벌면요. 10억이 벌고 싶고요. 10억을 벌면요. 100억을 벌고 싶어 하지. 아, 이제 그만 벌어도 나는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아쉽게도요.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족할 줄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랬을 때 이 칼처럼 날카롭고 날이 서 있는 이런 형상이라면은 자꾸자꾸 목표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겠죠. 적어도 유연하고 부드럽고 조금은 결과에 집착을 안 한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무 결과에 치중해서 예를 들어서 재물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심적으로 힘들어서 다른 사람은 날 묵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렇게 이런 상황을 초래하진 않았는지, 그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돈 있으면 행복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돈만 있어서 행복할 수는 없거든요. 제 상담자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여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행복 안 하다? 이거만큼 고통스러운 부분은 느껴보지 않으신 사람은 잘 몰라요. 실제로 저와의 그런 상담에서 그분들은 이해를 하고 실제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감도 될 거고요. 왜냐면 본인들이 겪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잘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은 상담을 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면은 그런 사람을 상담을 못하겠죠. 그죠? 어찌됐든 세 번째, 뒤에 성과 질척거리는 땅이 있다. 성은 경계. 어떻게 보면 보호를 나타내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하죠. 풍수적으로 봤을 때 다시 말해서 바람이 불으면은 산이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럼 풍을 맞잖아 우리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은 보호를 나타낸다. 나를. 그죠? 그리고 보호와 분리를 상징한다. 땅은 기반. 근데 기반인데 좀 질척거리는 땅이다. 다시 말해서 견고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거에 대해서도 뭐 그리 어렵진 않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무리 고층 건물 짓더라도 기반이 이 바닥이 땅을 고르게 다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건물 똑바로 지어봐야 이상하게 올라가거든요. 그죠? 무슨 피사의 서탑도 아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안 무너졌으니까 이제 이게 용서가 되는 건데 대체로 이제 우리가 부실 공사를 하면은 무너지죠. 그죠? 순살 아파트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위험합니다. 그죠? 뭐든지 간에 이 뿌리가 든든하게 받쳐가 줘야지. 여기서 말하는 뿌리는 어떻게 보면은 인생사에 있어서로 본다면은 초년의 사고방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타로카드에서도 안 나온 내용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보호는 날 보호해주는 건 부모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기반은 자기의 학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 카드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제 그냥 철학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기반이 이상하다. 이상하면은 무조건 실패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닌데 물론 뭐 사주에 돈을 버는 기술적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육체성이라든지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보통 그냥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학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정받을 확률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건 맞는 거예요. 물론 뭐 변수로 졸업장만 따놓는 경우는 논외로 하고요. 머리가 텅텅 빈 경우는 그거는 뭐 그냥 돈이랑 시간만 날렸다고 보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건 좀 논외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정상인이면은 이제 학교에 가서
최소한의 이제 공부를 하고, 그죠? 머리에 지식을, 그죠? 벼락치기 하는 캐릭터 말고 이제 정상적인, 그죠? 학습 능력을 가진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죠? 결과에 목숨 매는, 이 성적에 목숨 매는 경우 말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아무 의미 없는 공부고, 내가 필요해서 이 기술을 배우는 게 기반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기반이 고르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로 나아갔을 때 고통을 받을 확률이 높겠죠. 특히나 자기의 이상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내 가치를 높게 평가해요. 근데 현실은 그죠, 널렸어요.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니라도 널렸습니다. 그랬을 때 경쟁력은 떨어지겠죠. 왜냐면 내가 아니라도 되니까. 그죠? 마음에 안 들면 잘릴 수도 있겠죠. 해고당할 수도 있겠죠. 왜? 나 아니라도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 비유했을 때 기반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 또한 이중적인 의미죠. 하나는 보호를 과다하게 받았지 않았는가, 하나는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기반을 못했을 수도 있겠죠. 경우에 의해서 내가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그 원인은 자기 자신한테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소드 8카드의 키워드입니다. 일단 가장 메뉴에 써있는 키워드는 인내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반복되는 문제, 다친 사고와 마음, 동일한 문제나 생각에 갇혀 있음. 쉽게 말하면요, 세상은요 안 바뀌어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뻘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요, 그냥 일반적으로 고졸이랑 대졸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냥 회사에서도 아예 뭐 2년제 전문대졸 이상,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뭐 군대, 그죠? 군필 우대 뭐 이런 거 우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군필만 이제, 그죠? 면접을 이제 서류를 넣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근데 이거는 사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그 사회랑 생각이 다를 수는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고졸이지만 이제 뭐 어떻게 사업을 해서 잘해서 돈 벌 수도 있죠. 많은 돈을. 그죠? 그리고 뭐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은 내가 뭐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해서 뭐 어떻게 잘 될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이 세상이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선입견으로 봤을 때는요, 뭐든지 다다익선입니다. 그죠? 공부도 많이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조금은 인정해줘요. 물론 뭐 인정 안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요새는 뭐 워낙, 그죠? 너도 나도 기본 대학은 나왔잖아요. 그죠?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은 나왔고, 학벌로 찍어 누르려고 그러면 이제 대학원을 나와야겠죠. 그죠? 그죠? 그렇긴 한데 이제 또 사회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조건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석사 이상, 뭐 박사 이상, 뭐 이런 조건들도 있어요, 실제로. 물론 그거는 이제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필수 조건이니까 그런 사람을 채용하는 부분이다마는, 어찌됐든 그랬을 때 그런 사회적인 룰이랑 내가 반대로 가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사회는 안 바뀐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럼 내가 바꿔야겠죠. 사회는 안 바뀌니까. 내가 바뀌거나 사회가 바뀌거나 둘 중에 하나는 바뀌어야 되는데, 반복되는 문제, 다시 말해서 둘 다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럼 그냥 이제 평행선을 달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소극적인.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 외에 다른 영역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 자신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본 부분이 커요. 그죠? 왜냐면은 자신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인생사는요, 원래요. 근데 그게 해결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보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손해입니다. 왜? 우리가요, 인생은 짧아요. 그리고 인생은요, 유한합니다. 길어야 100세죠. 물론 이거는 이제 교통사고가 안 나고 내가 불치병,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나 고혈압, 당뇨가 없을 때, 그죠?
내 몸이 건강할 때 100세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더 짧아요. 특히나 내가 몸을 험하게 다뤘거나 아니면은 건강 관리를 안 했거나 단 걸 좋아했거나 맵고 짭고 자극적인 걸 좋아했다면은 더욱 가속화되겠죠. 빨리 몸이 상하겠죠.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시간은 가는데 내가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우리가 사람은요 고정관념이 생기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이 쌓아왔던 것 때문에 바꾸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스스로가 깨어나야 되는데 뭐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려도요 사고방식이 어른스러운 사람이 있고요, 나이가 많아도요 사고방식이 애만도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물론 뭐 그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 전에 사회적인 어떤 부분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돈이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돈이 없는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을 사회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부분을 떠나서 직업이 있고 없고로 가지고 사람을 판별하는 부분도 있겠죠. 다시 말해서 돈이 나오는 구멍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을 가치는 명확하게 다르겠죠. 그죠? 그건 절대적이죠. 예를 들어서요, 내가 지금 사고가 다쳐서, 내가 지금 마음이 다쳐서 사회생활을 못한다면은 한 줄로 요약하면 백수죠. 그렇다면은 그걸 깨고 나올 필요는 있는데 굶어 죽을 순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그 문제는 뭐 쉽진 않겠죠.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부정하는 길이 되어야만이 이제 바뀌니까. 근데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라면 빨리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길이 아니라면은 가지 말아야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상담이다 보니 공감경찰을 하면서도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 소드 8카드의 상황별 해석입니다. 연애, 상대를 탓한다, 비극이나 망상에 빠진다, 자기학대, 구속하는 관계 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구속하는 관계나 자기학대보다는 이제 타인한테 이제 탓을 많이 하고 조금은 이제 망상에 빠지는 경우가 좀 크죠. 그리고 연애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 또한 많아요. 실제로 자존감이 바닥이라서 생물학적으로 성욕이 없진 않은데 이제 그 성욕보다 이런 열등감이 더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누구는 연애를 하는데 누구는 연애를 못 한다거나 이런 비관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봤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느낌이죠. 직장 내 규칙이 많다, 엄중한 관리 체제, 그리고 일이나 책임을 강요당한다, 감시당한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문제의 원인이 나한테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 규칙을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따라간다면은 내가 조금은 고쳐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봐요. 대인관계, 확실하게 의견을 말할 수 없는 관계, 간섭으로 숨이 막힌다, 비방과 중상모략,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이죠. 현재 상황, 어려운 시기, 답답한 환경, 주위에 지나친 간섭, 타인을 질투를 사고 있다. 그리고 반대로 질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감정, 누군가와 도와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살기 괴롭다. 뭐 그냥 봐도, 카드의 느낌만 봐도 솔직히 말해서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다, 칼 8개로 나의 몸을 지키고 있다, 이런 느낌 만들잖아요. 그죠? 그냥 느낌을 봤을 때. 문제의 원인, 뭐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하고 이야 동일하다고 봅니다. 문제의 원인은 나한테 있겠죠. 그죠?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은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자금이 부족하다. 남에게 기대하고 있다. 근데요, 이 자기가 남을 돕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남에게 도움을 받기만 하려고 하는 생각은 네, 일반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뭐 힘들면 남이 도와주면 좋은데 남에게 도움을 받기만
한다는 거는 조금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죠? 문제의 원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이 카드 하나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죠? 카드 해석을 부정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카드긴 해요. 소드 8카드의 조언입니다. 얽매이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하고 동일하죠. 남에게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은요, 너무 단정 짓지는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안 된다거나, 못 한다거나, 불가능하다거나, 이 소드잖아요. 칼이기 때문에 조금은 날카로운데, 남한테 날카로울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한테 날카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정 짓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소드 8카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라고 봐요. 너무 타로 카드라고 해서 추상적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소드 9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